저번 시간까지 이제 이산확률 분포를 했었죠. 이번에는 연소확률 분포인데 이산확률 분포와 연소확률 분포의 차이점은 결국은 하나인 거죠. 이 단어 앞쪽에 있는 차이. 이산과 연속의 차이. 이산은 떨어져 있어서 확률 변수를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연소확률은 셀 수 없이 어떤 구간 안에 속해 있는 실수값이 전부 다 확률 변수가 될 때, 그때를 연소확률 변수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든다면 뭐 키를 재본다거나 뭐 몸무게를 구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간 안에 존재하는 그 값들을 어떤 특정 하나의 값으로 정의할 수 없을 때, 뭐 예를 들어 171cm 다음에는 172cm라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뭐 171.1cm라 말할 수도 없어요. 171.1111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값을 갖기, 확률 변수 값을 다음 값을 갖기 위해서 이게 이것 다음에 이것이라고 자연수처럼 개수를 셀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셀 수 없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들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소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때 그 연소확률 변수가 확률값에 대응되죠. 이거 어떤 특정 확률값에 대응돼요. 저번에 했었잖아요.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 확률값에 대응될 때 그 특정 확률을 정리한 관계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면, 이번엔 걔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밀도함수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조건을 가졌는데 그 조건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 확률 질량함수는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수마다 나타나는 확률값을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확률 밀도함수는 관계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냐면 연속적으로 그림을 나타내기, 연속적으로 확률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에서 구간의 첫 값과 구간의 끝값의 안에 만들어지는, 이 안에 만들어지는 면적 있죠. 이 넓이값 전체를 확률값 1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두 번째 설명한 거죠. 그리고 확률값은 늘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확률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그 특정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면적값이 확률로 정의될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이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 말하며, 연소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실수값에서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관계가 확률 밀도함수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성립하면 그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고 정의 내린다라는 거죠. 첫 번째, X축보다 크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범위 양쪽 끝값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의 넓이를 확률 1로 대응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특정 구간에 성립하는 그 면적의 넓이가 확률값에 대응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부른다. 였어요. 앞쪽에 있는 거는 그냥 워낙 단순하니까 여기 있는 거 잠깐 해봅시다. 여기도 단순하긴 합니다. 초반부는 뭐 어렵지 않죠? 다음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서 K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죠. 0에서 3까지, 0에서 확률 변수가 3까지. 그럼 요 구간 안에서 확률 밀도함수와 만들어진 이 공간의, 이 부분의 넓이가 확률값 1과 같아야 확률 밀도함수가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K, 그게 확률값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2분의 9K가 1이 되므로 따라서 K값은 9분의 2가 된다. 그럼 확률 밀도함수 식이 fx는 9분의 2x가 되죠. 근데 구하는 게 0에서 2까지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0에서 2까지 확률값, 0에서 2까지만 한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요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넓이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요 넓이 구하는 거죠. 확률값을 넓이로 대응시킨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 x값에 2를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4가 나오죠. 9분의 4를 곱한다. 약분하고 확률값은 9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fx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fx는 이 k값이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내가 펜을 바꿨는데. 이게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죠. 근데 이 fx는 이제 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하나 x는 0보다 크나 같을 때, 라고 표현하시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직선이죠. y좌표는 플러스 1,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기울기 일자리며, y좌표는 플러스 1인 직선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y절표는 플러스 1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겠어요? 네. 앞쪽에서 이산항열 분포할 때는 이항 분포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근데 정규 분포는 이게 말했지만 이산항열 분포처럼 그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률 변수를 이렇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확률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 단원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쪽에서 이거 할 때 이건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책에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만약 여기서 이산확률 변수처럼 확률값을 구하라는데 확률 변수 x가 여기는 a일 때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가 a일 때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확률값은 0인 겁니다. 특정 위치에서 확률값은 이 넓이값을 구하는데 선의 넓이는 0이라고 보이는 거죠. 보통 점의 연속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 안의 넓이를 구하라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서 확률값을 구하라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 돼요. 뭐 확률값이 a보다 크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a가 없어도 같습니다. 아니면 a는 있는데 b가 없어도 확률은 같은 겁니다. 혹은 a, b가 다 없어도 확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냐 없냐는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구간 안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지 양쪽 끝값은 넓이를 구하지 않고 0으로 보기 때문에 빼도 되고 상황에 따라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앞쪽에서 배웠었죠.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정 관계식을 가졌을 때의 상태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식을 가졌을 때의 확률값을 정의하는 관계를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상확률 변수에서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때 말했지만 저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기억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함수식을 가질 때 만들어지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라는데 이 정규 분포의 특징만 파악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는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형태 혹은 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반쪽짜리 대칭각 평균을 기준으로 반반이 서로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셨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식 정규 분포라 부르고 x에 대한 확률 이런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라 부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평균은 여기 가운데 대칭이 되는 이 대칭 축의 평균이 존재하며 이거는 분선이죠. 분선은 표준편차 여기는 이 시그마 그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 근데 이 시그마는 결국 표준편차를 말하는 겁니다. 평균과 분선이 각각 m과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기호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이항 분포는 기호가 이랬었죠. 앞에가 총시행의 횟수, 그 다음에 그 뒤에 확률값,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값.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MP,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MPQ.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시면 됐었죠. 이렇게 루트 씌워서 MPQ. 근데 이제 정규 분포는 표기가 좀 달라요. 정규 분포, 노말의 줄임말인 n을 쓰고, n을 쓰게 되고, 앞에는 뭘 쓰냐면 평균을 쓰는 겁니다. 평균.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뒤는 분산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서 저 뒷자리는 분산을 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크게 네. 글쎄 뭐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요. 네, 굳이 왼쪽은 하지 말고 오른쪽에 37번만 네, 잠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y를 구하시오. 이 y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2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평균할 때 외웠잖아요. 평균은 확률 변수가 지금처럼 개수와 상수를 갖게 되면 평균 역시 원래 있는 확률 변수 평균의 개수와 상수만큼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었죠. 근데 위쪽을 보니까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뭡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10. 그래서 2 곱하기 10 플러스 3 23 이렇게 되죠. 분산을 구하시오. 분산은 뒤에는 상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배가 영향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vx. vx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뒤가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4요. 4의 제곱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확률 변수 y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하시오. 그럼 기호하면 되겠네요.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요거 물결 모양은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앞에는 뭘 쓰죠? 확률 변수 y의 평균을 씁니다. 아까 구했네요. 확률 변수 y의 평균 23. 뒤는 표준 편차의 제곱 4의 제곱 16이라 써도 되는데 보통 표준 편차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4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좋은 답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답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래프 해석만 잘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민현이 기초만 있는 거 가지고. 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인데 이게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질이 뭐냐면 이 그래프 지금 세 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아까 성질이 말했던 겁니다. m에 대한 평균에 대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되고 그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죠. 정규 분포도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x축과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면적값은 확률값 총 1과 같아진다 라는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에 따라서 여기 처음 말한 겁니다.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3포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와 같을 때라는 뜻은 그래프가 똑같이 모양을 띌 때라는 뜻이죠. 같은 모양을 띌 때, 같은 폭, 같은 모양을 띌 때 그때 평균값에 따라서 여기는 x축 위를 이렇게 좌우로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죠. 평균이 작아지면 그래프는 점점점 왼쪽으로 가 있을 테고 평균이 커지면 정규 분포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뜻은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만약에 평균이 같다고 치고 표준 편차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인데 예전에 수업할 때도 이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대충 봐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안 예쁘게 그려져서 네. 이렇게 그려지든 넓이 값은 얼마죠? 둘 다 1입니다. 둘 다 1이에요. 근데 얘는 좀 폭이 좀 널찍하고 얘는 좀 폭이
좁죠. 근데 넓이가 1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평균을 기준으로 처음에 좀 완만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띄고 있을 때 그래프 참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띄고 있을 때 넓이도 1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얘랑 비교가 돼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넓이는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둘을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도 넓이가 1이고 얘도 넓이가 1이 되는데 둘 다 평균은 m으로 같고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표준 편차값이 크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표준 편차값을 시그마 1으로 보고 여기는 표준 편차값을 시그마 2로 본다면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분포 상태를 내가 만약 점으로 찍는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얘는 왼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균 부분에 좀 더 점이 많이 찍혀 있다는 뜻이죠. 점수로 보면 왼쪽에 있는 반이 1반, 오른쪽에 있는 반이 2반이야. 근데 수학 점수의 분포 상태를 조사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 얘기는 두 반의 수학 평균은 동일한데 왼쪽에 있는 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고 평균도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점수 분포가 완벽히 이제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여기저기 막 잘하네 못하네 그냥 적당하네. 그러니까 수업의 분위기를 수업의 어떤 난이도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반인데 이쪽 반은 왼쪽과 평균이 동일한데 평균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평균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넓이는 동일한데 표준 편차에 따라서 얘처럼 그래프가 완만해진다는 뜻은 표준 편차가 컸을 때 그래서 키는 좀 더 작아지고 의 전체적인 상태가 좀 더 완만해지는 상태, 그 곡선이 좀 더 완만한 상태고 얘는 키가 커지면서 그래프가 좀 더 급해지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키가 커지면서 이렇게 평균에 이제 솟구치면서 평균과 많이 밀집되는 상태가 되고 얘는 옆으로 좀 퍼져나가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밑에서는 이 부분 확률값 구하는 거죠. 확률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넓이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네. 이거 참가지 판단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내용만 읽으시면 여기는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문제. 글씨가 다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글씨 잘 안 보이면 책 걸 좀 보도록 하시고요. 41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란데 정규 분포를 보니까 평균이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근데 m 이상 m 플러스 시그마 이하의 확률 값이 a일 때 1번 1번이 뭔가 오타인가 본데? 그쵸, 1번이 오타인 것 같아요. 1번 문제가 제가 아니고 이건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바꿔 쓰세요. m 시그마 x m 플러스 시그마. 네, 이게 1번 문제인 것 같아요. 오타입니다. 1번. 자, 책에 든 조건은 뭐였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때 여기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이 여기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예요. 그래서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이 넓이 값을 구했더니 그 넓이 값이 확률 값과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 넓이가 a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1번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n 플러스 시그마면 요 간격이 시그마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면 반대쪽 간격으로 요만큼의 n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면적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a라면 여기 넓이도 a가 될 테니 이 넓이 값은, 이 확률값은 a의 2배, 2a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그래프 평균이 m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 플러스 시그마 이상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였는데 이상이면 여기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 확률값은 전체 확률값은 1인데 여기 반쪽만 계산하게 되면 반쪽의 확률값은 0.5죠. 혹은 2분의 1. 그 중에 여기 a라는 확률값 넓이를 뺀 거니까 이게 남아있는 확률값은 0.5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3번 평균까지. 자, 이번에는 평균까지 n 시그마, 여기 n 시그마, 여기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확률값 얼마인가요? 네, a네요. 네, 간단하게. 그 다음 네, 이번에는 4번 문제는 평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였는데 n 플러스 시그마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확률이 a고 여기 확률이 0.5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0.5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어렵진 않죠. 네, 천천히 네, 좌우 대칭형 관계를 잘 따지시면 할만한 문제니까요. 이런 거 잠깐 뒤에 풀기 전에 이런 거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50. 네,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8. 자, 얘를 따를 때 x에서 k 이하의 확률값이 0.1587이라고 할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러니까 k 이상 m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는데 이게 왜 저러냐면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데 얘 그림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양의 어떤 확률 변수가 k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평균 자,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졌을 때 k 이하가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k가 여기. 근데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여기 있다면 평균보다 k가 오른쪽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0.5는 더해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0.5에다가 이만큼 더 쓰면 되죠. p m 이상 x가 k 이하. 이 확률값을 덧셈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만약 여기 있다면 k 이하의 확률값이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0.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확률값을 구할 방법은 없죠. 음의 확률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큼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확률값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k면 얘는 마이너스 k겠죠. 만약 k가 저기 있다면. 그럼 여기 확률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전체 넓이, 반쪽 넓이인 0.5에서 오히려 이쪽 넓이, 여기 넓이 값 있잖아요. p m 이상 x가 마이너스 k 이하, 이 확률값을 빼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게 확률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난다는 뜻은 확률값이 0.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5보다 크면 위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고 0.5보다 작으면 아래 그래프를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책을 보니까 0.5
여기는 K 이하의 확률값이 0.5보다 아래라는 뜻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확률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0.1587이라는 뜻이죠. K 이하의 확률값이. 그럼 여기 확률도 0.1587이네요. 됐니? 그럼 여기는 이 확률값은 답이 0. 이 답이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0.5에서 뭘 빼면 0.1587이 남습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론은 0.5에서 0.1587을 빼면 얘가 남는 거잖아요. 얼마 남는 거죠? 0.3413이 남아요. 그럼 평균에서 어디까지가 0.3413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P, M 이상 X가 M 플러스 시그마 이하 이렇게 되네요. 괜찮죠? 그럼 따라서 색깔 좀 달리해서 따라서 얘랑 같아지만 똑같은 확률값이 나온다는 뜻이니 마이너스 K의 값은 M 플러스 시그마와 같다가 돼요. 이해됩니까? 괜찮겠죠? 그럼 마이너스 K 값은 M의 값이 아까 우리가 구한 거 있죠? 50 시그마는 8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8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었다. K 값은 마이너스 58이 된다. 어떤 부분 있죠? 이게 K인데 이게 왜 마이너스 K야? 그게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K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정규분포가 표준화가 되면 이 평균이 0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K면 얘가 마이너스 K는 맞는데 지금 아직 이게 표준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이 평균이 얼마냐면 50이었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가 K면 요만큼의 간격과 이만큼의 간격이 서로 같죠. 그렇지? 그럼 이만큼의 간격은 얼마예요? M-K가 되죠. 그럼 이만큼도 M-K가 되겠네요. 그럼 요 위치는 M에서 M-K만큼 더 셈이 된 거니까 2M-K가 돼요. 여기서 잘못 썼어요. 요 부분. 이 위치 2M-K 얘 값은 아까 여기 말한 M 플러스 시그마의 값과 같다. 됐죠? 이거 일로 넘어가고 얘로 넘어가면 K 값은 M 시그마랑 같다. 근데 M이 50, 시그마가 아까 8이었으니까 정답은 42.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됐죠? 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요 관계를 가지고 숫자를 잘 매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좀 연습이 되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시그마의 값을 통해서 좀 빠르게 M 플러스 시그마 할 때 얼마, M 플러스 2 시그마 할 때 얼마 이런 것들을 일반화돼서 좀 약간 공식 비스무리하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연습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조금 귀찮아도 구조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니까 조금 귀찮게 계산하셔도 좀 저렇게 일단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 이제 시작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기 연습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그때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무수히 많죠.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측정 도구들은 측정해서 만들어지는 값들은 전부 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키, 몸무게, 길이, 넓이, 부피 전부 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그 값들 그때마다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거마다 항상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관계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림 자체의 형태는 비슷해도 관계식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다 자료가 조사된 상태에서 그 자료에서 만들어지는 확률의 넓이 값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손쉽게 이런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을 구하면 어떨까? 첫 번째는 확률 변수 서로 틀려도 확률 변수가 다 틀려. 다 틀리지만 이걸 내가 만약에 하나의 규격으로 다 모을 수 있다면 그럼 키든 몸무게든 길이든 넓이든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규격 사이즈에 다 맞출 수 있다면 그러면 확률 변수가 틀렸어도 변환만 잘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이 붙인 거는 확률 변수 서로 달라도 표준화된 내 하나의 사이클 안에 표준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확률값을 다 일일이 구하기 용이하고 쉽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사도 어떤 사람은 그 나사의 길이나 그 다음에 폭을 좀 작게 크게 넓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제각각 공장마다 다 다른 나사를 뽑았는데 쳐보세요. 그럼 그 공장에서 뽑는 나사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런 하다못해 의자라든지 책상 조립할 때도 그 회사 것만 써야 돼요. 다른 나사는 안 맞을 테니까. 다른 나사나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KS 규격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세계 공통 규격 이런 것처럼 규격에 맞춰놓는 이유가 뭐냐면 공장은 다 다르지만 확률 변수는 다 다르지만 그 사이즈를 규격화시켜 놓으면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켜 두면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화는 선생님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표준화된 결과입니다. 표준화된 변수는 보통 Z라고 써요. 확률 변수는 보통 X라고 쓰잖아요.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Z라고 쓰고 그 표준화하는 과정은 평균, 그러니까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표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면 표준화가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다음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키시오. 그러면 X를 표준화시키면 Z가 됐고 여기는 A를 확률 변수의 평균값에서 빼내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고 다시 이번에는 저기 있는 저 변수를 평균값에 빼내시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이게 표준화된 과정이고 거기에 확률값을 구하면 확률 변수가 제각각 틀려도 표준화된 내용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표는 뭡니까?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준화 냈을 때 확률 좀 더 빠르고 쉽게 구하기 위해서 값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다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미리 계산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의 표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이상의 확률값, 이 이하의 확률값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정규 분포가 원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라 움직이죠. 근데 얘를 표준화 시키잖아? 그치? 근데 이 표준화 과정은 이거였죠. 확률 변수 X에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가 됩니다. 그 표준화 되게 되면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 1의 제곱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정규 분포를 따라 움직이면 이제 표를 보고 환율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P, Z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상 얘를 표준화시키면 평균이 0에 가게 되고 초하고 대칭인 종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2면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 이하의 확률값이면 여기와 여기 확률을 구하는 뜻이니까 이쪽 확률값은 똑같이 0.5가 되고 이쪽 확률값은 P 0이 2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개 넓이를 덧셈하는 겁니다. 그럼 0.5 하고 얘를 찾는 거예요. 0에서부터 양수 확률 변수까지는 표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0에서부터는 기본 베이스고 요 끝점이 여기 있는 값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2가 되는 위치는 여기죠. 그럼 0에서 2까지의 확률값은 0.4772. 그래서 답은 0.9772. 이게
이 확률값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대치 형태로 그리시면 되죠. 좌우가 똑같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5, 얘가 플러스 1.5. 좌우 대칭이니까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데 왼쪽 음의 부분은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왼쪽 양의 부분만. 그럼 0 이상 1.5 이하 여기 있죠. 0.4332 곱하기 2 하시면 2번의 정답이 나오고, 3번의 정답 자, 이게 평균 0. 마이너스 0.5면 음의 방향이니까 0의 왼쪽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0.5. 여기 이하의 확률값이에요. 이하는 없으니까 다시 양으로 옮겨야 되죠. 이렇게 옮겨놓고 0.5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그만큼의 전체 확률값이 0.5인데 빼기 확률값을 빼죠. 0 이상 Z가 0.5 이하의 확률값. 여기 있네요. 0.1925. 그래서 0.5 빼기 0.1925 하시면 저 3번 정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보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여기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뭐 이런 거 하나 연습 하나만 해보시면 뭐 나머지 다 똑같고 숫자만 바뀐 거니까. 자, 다음 확률 변수 x가 표준화되게 되면 표준화된 변수의 확률 변수가 평균 0, 표준 편차 1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표준화 시키고,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 있는 이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구해봅시다. 표준화 시키는 거죠. 표준화. 확률 변수 3 빼기 여기 평균은 6, 표준 편차는 3. 이렇게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확률 변수 3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3 이상. 이게 이제 표준화 된 거죠. 확률 변수 6 빼기 6 표준 편차 3. 자, 구해봤더니 P 마이너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0.5죠. 그 이상, 네,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이상 Z는 0 이하. 따라서 P 이걸 구할 수는 없어요. 음의 방향 못 구한다고 그랬죠. 양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0 이상 Z가 1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표준화만 시키라고 했으니까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표 보고 책에서 이제 표가 나오면 그 표 보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괜찮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고요. 뭐 이런 거 연습 문제 하나만 잠깐 해봅시다. 자, 평균은 150, 표준 편차는 20을 따릅니다. 근데 표준화를 시키래요. 1번 P X가 110 이상일 확률값. 자, 표준화 시키면 X는 Z로 바뀌고 부동은 안 바뀝니다. 표준화 시킨다고 해서 110이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 2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P Z 분자가 마이너스 40이죠.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그럼 이건 그림상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평균이 0이고 네,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 이하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음은 안 되네요. 양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이겠죠. 결국은 0.5 빼기 이제 여기 확률값을 빼내는 거죠. P 0 이상 Z가 2 이하의 확률값을 빼내시면 돼요. 그래서 0.5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값 0.4772 이걸 빼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2개짜리 3번 P 170 이상 190 이하. 표준화 170 마이너스 150 얘를 20으로 나누죠. 표준화 190 마이너스 150을 20으로 나눕니다. 계산하면 P 분자가 20 남고 약분하면 1 이상
2 이하. 그럼 여기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1 이상 2 이하. 1, 2.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끝까지 나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확률값에서 여기 확률값을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P 0 이상 2 이하의 확률값에서 P 0 이상 1 이하의 확률값을 빼면 되는 거죠. 답은 0.4772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0.3414 이렇게 빼내시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문제 똑같고요. 활용. 말로만 돼 있지 뭐 내용 자체가 앞에랑 뭐 굳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 한 송이 무게는 평균 300, 표준 편차 25인 정규 분포를 따르죠. 한번 써볼까요? 확률 변수 x가 뭐죠? 포도 한 송이 무게. 네, 그게 확률 변수 x입니다. 포도 한 송이 무게. 걔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2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무게가 350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어떤 내가 포도를 따는데 무게가 350이면 꽤 이렇게 포도가 풍성한 양이 많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P 확률 변수 X 포도의 무게가 350 이상일 확률 묵직한 그런 뭐 포도를 말하겠죠. 근데 표를 보니까 표준화가 됐네요. 표준화 시키는 뜻이구나.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확률 변수는 평균0, 표준 편차 1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확률값은 Z로 가고 350이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30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P, Z는 2 이상의 확률값을 구합니다. 그럼 2 이상의 확률값은 여기쯤에 된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2 이상의 확률값. 그럼 0.5 마이너스 P 0 이상 Z가 2 이하의 확률값. 0.5 마이너스 0.4772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포도의 무게가 350 이상이 될 확률값은 이제 이 확률값과 같아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뭐 비슷한 것 같죠? 이게 뭐 이상 이하만 알 뿐이지 뭐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 페이지 문제 푸시고 잠깐 5분 쉬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5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4,000개의 무게는 평균 30,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 2번, 3번은 같은 용이 내 숫자 안 바뀌었네요. 4번은 3번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1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3번은 같은 용이니까. 제품 하나를 택할 때 무게가 37.5 이하일 확률을 구합니다. 지금은 일단 제품 전체 개수는 4,000개예요. 그리고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잡읍시다.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죠. 평균이 30, 표준 편차 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표를 보니까 표준화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값은 px가 무게가
37.5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시킵니다. 그러면 x는 z로 바뀌고 37.5 빼기 평균 30 나누기 5. 이 값은 p, z가 7.5를 5로 나누면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5 이상일 확률값이니까 1.5 여기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를 구해야 되니까 0에서 1.5 이하의 확률값에서 0.5에서 1.5 이하의 확률값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0.5 빼기 1.5 이하의 확률값이 0.4332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제품 하나의 물회가 35g 이상이면 불량품을 판정한답니다. 이미 선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제품이 35 이상이면 불량품이에요? 일단 표준화 되기 전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표준화 되기 전이면 평균이 30이에요. 그렇게 정규분포의 형태를 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35 이상이 되면 여기서는 불량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이 확률값을, 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게가 35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되겠죠. x가 35 이상일 확률값은 pz 35 마이너스 30 5를 5로 나누면 1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 이상 확률값은 0.5에서 1 이상의 확률값 0.3413을 뺀다. 0.3413을 뺀다. 그러면 0.1587 이게 확률값이다. 자, 4번 문제. 3번과 이어져 있죠? 제품 하나의 무게가 35 이상인 제품이 불량품으로 판단됐을 때 제품 4,000개 중에 불량품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네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확률 구하는 공식은 전체 개수, 여기서 본다면 전체 개수분의 뭐의 확률이냐면 불량품의 확률값은 전체 제품 중에 불량품이 나올 개수가 되겠죠. 전체 개수 중에 불량품 개수, 그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 값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값을 알고 있지 않나요? 좀 전에 구했네요. 0.1587는 전체 개수 4,000 분의 불량품의 개수. 따라서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000 곱하기 0.1587 하시면 되더라. 실제로 시험 문제는 3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 4번이 나오는 겁니다. 4번을 풀어야 3번을 할 수 있는, 3번을 풀어야 4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파트죠. 여기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시험 관계 없이 하도 콜록돼가지고 보기가 안쓰럽네요. 자, 여기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잇는 구조인데 이게 가끔 이제 수능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항분포 자체는 수능에 낼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대놓고 문제가 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해서 정규분포로 이해하는 문제들은 가끔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확률 변수 x,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죠? 그 보통 확률 변수 x를 잡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p 값이라는 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었던 거죠. 이 P값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 N은 반복시행입니다. 이 N값은 반복적 시행. 어떤 반복적 실행을 했는데 그 시행할 때마다 항상 독립이고 그 사건의 확률값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낼 때 확률 배수 X가 규정되어 있는 이런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라고 불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 이항분포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n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그냥 나와 있는 횟수가 충분히 많다고 그냥 판단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이걸 많다 적다 판단하지 마세요. 뭐 다섯 번 실행했더니 그러면 5번 너무 작지 않나? 충분히 많은 거면 그래도 한 500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말하는 게 충분히 많이 시행한 횟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정규분포는 모양이 어떻게 됐었죠?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이 들어가죠.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평균과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다 앞에 있는 이항분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항분포에서 평균값은 어떻게 구했었나요? 그러면 NP. 분산은요? 혹은 표준 편차는 제곱은요? NPQ.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NP, NPQ.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 제곱, 분산 자리니까요. 이렇게 된다. 여기 책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항분포가 시행의 횟수가 많다고 판단되면 근사적으로라는 뜻은 거의 가까운 값으로 정규분포의 값에 매우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왼쪽은 쉬우니까요. 직접 해보시고. 네. (57번) 문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요. 720번? 720번? 반복 시행이죠? 일단 한번 읽어봤어요. 그 6의 눈이 나오는데, 주사위를 던는데 6의 눈이 나온다? 확률 변수 x네요. 근데 6의 눈이 나오는 거는 던질 때마다 이거는 독립이지 않나요? 이항분포네. 확률 변수 x가 반복 정식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 횟수 720번. 주사위 던질 때마다 6의 눈이 나오는 확률값 6분의 1. 됐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P 확률값이죠. 90회 이상, 이 x는 뭐냐면 6의 눈이 나오는 횟수죠. 그 횟수가 90회 이상 140회 이하가 될 확률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정규분포표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1단계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할 때는 앞에가 평균 720 곱하기 6분의 1, 뒤에 분산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NPQ니까요. 그럼 이 이항분포는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120 120 곱하기 6분의 5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따르겠네요. 근데 다시 이번에는 표준화를 시키죠. 표준화시키면 이 n은 0, 무조건 0,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0과 1의 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확률 변수 빼기 평균 표준 편차로 나눈다. Z 140 빼기 120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상 Z가 2 이하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를 구하라는 뜻이다.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여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나와 있죠? 여기는 책에 나와 있어요. 0.4772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저기를 구하는 방식은 P 여기를 구하는 방식은 색깔로 구분할게요. 3가지 확률값 여기나 확률이 똑같지 않나요? 그럼 3가지 확률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3가지 확률값 0.4987 플러스 0.4772 정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화한 겁니다. 그럼 2번 볼까요? 한 개 주사위를 400번 던질 때 짝수는이 나오는 횟수 이것도 이항분포죠.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따릅니다. 총식에서 400번 짝수는이 나오는 횟수 확률값 2분의 1 근데 그 짝수는이 나오는 횟수가 185회 이하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규 분포하게 되면 MP 200 곱하기 MPQ 100 10의 제곱 표준합 185 마이너스 200 10으로 나눈다. 그럼 P Z가 1.5 이하다. 마이너스 1.5 이하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1.5면 이렇게 마이너스 1.5 이하. 그럼 여기 완료값은 여기 완료값과 같으므로 0.5 빼기 0에서 0에서 Z가 1.5 이하의 확률값을 뺀다. 0.5 빼기 0.433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지금 보니까